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차트 교육, 저희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이제 회사 소개를 저희가 이제 해드릴 건데, 저희 회사는 이제 뉴스메타라는 그룹 이름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생긴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생긴 건 오래됐습니다. 이 그룹 이름만 생긴 지가 오래 안 됐는데요. 저는 이 그룹에서 현재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이제 상무 직책을 맡고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하고 또 분석하고 회원들에게 또 브리핑을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또 다른 법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저는 오늘 EX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러 왔습니다. 저는 또 라이징X라는 이 법인에도 이제 지금 총괄로 맡고 있는데, 여튼 오늘은 제가 이제 EX라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뉴스메타 그룹인데, 이 그룹이 처음 시작한 거는 아까 가운데 있는 여기 내용 보면 이제 블록스퀘어 랩스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오래된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횟수로는 9년 차고 현재 이제 만 8년 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딥러닝이라는 어떤 이제 그 컴퓨터 기술이 있습니다. IT 쪽 기술인데, 이 기술을 처음 이제 저희가 도입하면서 소위 말해 주식, 트레이딩, 코인, 어떻게 보면 다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차트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분석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보조지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혹시나 누군가의 초대받아서 왔으면 여기가 혹시 마케팅 회사고 혹시 다단계 회사인가 그렇게 오해받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고 계신 유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잠깐 이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행사라서 저희 회사가 뉴스메타라는 이름으로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영자신문 중에 가장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코리아 헤럴드의 머니페스타라는 행사가 지금 삼성 코엑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17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많은 업체라고 하죠. 그쪽에서 왔는데, 저희가 코리아 헤럴드 그 입구, 페스타 입구 정중앙에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저희 직원이 지금 8명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과 좀 소통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행사의 참가자 리스트를 한번 쫙 보십시오. 저희 회사를 처음 오셨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단계 회사 혹시나 좀 작게 보셨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참가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가자 리스트.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금융회사들 다 있죠.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가장 부스를 크게 정중하게 자리 잡은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이쪽에서 이런 이제 재테크, 핀테크라고 할까요? 그쪽으로도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시작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고 할까요? 저희 회사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만약에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까 손 좀 들어주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좀 더 귀찮게 하겠습니다. 혹시 트레이딩, 주식도 좋고요, FX도 좋고, 코인도 좋고, 처음 오신 분 중에 트레이딩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 해보셨고, 손 안 드신 분들 아니 지금 다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 회사를 만난 게 2022년도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3년 하고 3개월 정도 전쯤에 2022년 7월 달에 일본으로부터 한 지인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사장님, 저도 그냥 서로가 왜 보통 그때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출 수 있는 차트가 나왔는데, 이걸로 저랑 사업해요라고 일본에 계신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다 맞추면 다 떼돈 벌잖아요. 다 누구나 다 돈 벌고, 그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 누가 돈 잃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사장님 그런데 현혹 당하시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나니까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오셨다는 거죠. 사장님, 내가 아무리 봐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이게 내 눈에는 맞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한번 검증해주고 맞다면 저랑 사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검증을 하는데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사장님 이 사업 안 할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장님이 내 말 듣고 내가 분석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사장님도 이 사업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우리 같이 돈 벌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 믿고 그냥 돈을 투자했다가 홀라당 몇 개월도 안 돼 돈이 이제 큰 돈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뭐 대박이라고 그러고 뭐 진짜다 그러고 해서 제가 일본에 계셨지만 하여튼 대박이라고 하니까 믿어보자라고 돈 넣었던 게 단 몇 달 만에 돈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책임도 1도 진 게 없습니다. 말이라도 미안하다는 말도 저는 못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을 때 그분이 또 연락이 오니까 또 나를 등쳐먹고 또 나를 사기치려고 또 연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도 말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나 같은 피해자 또 줄까봐. 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알아봐 드리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송파가 아니라 양재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5년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기가 막히게 막히는 그런 이제 개발 회사라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제가 IT만 20년 정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도 엄청나게 번지를 하고 딱 가면 그냥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기술 회사인가?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사실 처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문했냐 하면 내가 이 회사가 정말 사기가 아니라면 만약에 저는 사기라고 그냥 확정하고 갔으니까 이 회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 100%다 안 알려줬는데 힌트라도 줄 수 있냐 저는 이런 질문하러 갔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 때 사기치는 회사면 우리는 그게 비밀입니다 하고 안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딱 방문하자마자 사실 제 마음이 막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그때 계셨던 분이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요 그 회사 전체 규모가 요 정도 사무실 우리 요 강의장이잖아요. 이 강의장보다 작았습니다. 강의장보다 작았고요. 딱 들어갔는데 직원들 몇 명 없었고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사장님 때문에 10시에 미팅이 있는데 제가 좀 빨리 왔습니다. 제가 한 9시 반쯤에 갔거든요. 좀 빨리 온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좀 애매해요. 하여튼 거기 위치가. 그래서 휴식 공간 이런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좀 빨리 왔는데 누구누구 사장님을 만나 뵙기로 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그럼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더운데, 날 더운데, 제가 7월달에 만났으니까, 날 더운데 들어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그냥 이제 뻘쭘뻘쭘하게 그냥, 진짜 요 책상, 요런 책상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좁아요, 책상이. 이렇게 앉았는데 되게 뻘쭘하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 기다리니 뻘쭘뻘쭘한데, 근데 혹시 제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설명할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못 믿었습니다. 이분이 알까? 내가 질문에 대답이나 할까? 이제 이랬는데 제가 설명한다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어떤 사업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일본의 누구누구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이 회사 사실은 좀 질문하러 왔다. 좀 알려고 왔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냥 이 회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100%는 아니더라도 좀 공개해 줄 수 있냐? 전 그게 궁금하다. 제가 IT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그것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놀랐어요. 사기치는 회사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비밀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알려준다고 하길래 뭐가 자신 있나? 한번 얘기해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 한 30분 정도 제가 미팅을 하고 원래 10시에 만나기로 했던 분은 제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다 들었다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분 만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딱 30분을 들으면서 요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T를 했다 보니까 요런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활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일본 분한테 연락드렸어요. 사장님, 내가 일단 설명 들었는데 저 진짜 완전 말리러 갔거든요. 반대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엄청 기뻐하면서 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를 트레이딩했는데 그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여튼 100불로 일주일 만에 한 500불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날라갔으면 좋겠다. 100불이 작은 돈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날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분도 말리고 저도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벌려버리니까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 100불로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배팅했는데, 왜냐면 차트만 보고 근데 좀 집중하면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거 진짜 맞는 건지 내가 다시 검증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더 큰 돈인 3,000불 가지고 제가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자꾸 맞아가지고요. 제가 번 돈으로 이 회사의 구독료도 내고 약 6주 만에 15,000불 정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집중하니까 이거 좀 재밌다, 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마케팅도 배우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8월달까지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만 집중했었고요. 9월달부터 2022년 9월 얘기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저는 사업자로 사실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냐면 그해 겨울에 12월달에 갑자기 처음 제가 만났다라는 분 있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다라는 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창업주분이신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사장님, 한번 서울 올라올 일 있으면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길래, 이분이 왜 나를 찾지? 저랑 연이 없는데 왜 나를 찾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장님에 대해서 좀 소문도 들었고, 유튜브에 사장님이 올리신 영상을 내가 봤다고. 정말 우리 회사 차트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 한번 입사해가지고 같이 한번 차트를 업그레이드하는데 1조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그 능력을 이렇게 좀 높이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담소를 거의 한 30-40분 정도 나누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가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듣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건 좋았으나 내가 이 회사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사업자를 회사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다? 이것도 좀 저한테는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회사면 감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로 아예 직원으로 돌아가고 잘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길래 일단은 그 제안은 감사한데 제가 매일매일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연봉을 작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트레이닝하는 게 더 낫지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정중하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후에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이 회사의 알고리즘의 비밀이 총 7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3가지도 어찌 보면 좀 충실하게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7가지 비밀을 다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도 IT 한 사람이니까 그게 나한테 나중에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어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차트를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나한테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차트인데 돈을 좀 더 벌기가 쉬워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3,000불 구독자였는데 내가 구독기간이 만기가 되는 5월달이 되면 내가 그 돈도 직원이니까 공짜로 보여주겠지. 설마 나한테 돈 내라 그러겠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돈 버는 게 되는 걸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때문에 입사해도 나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사업을 딱 하면은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그 12월 연말까지 300명까지는 아닌데 제 전산 보니까 90몇 명 됐던 것 같아요. 한 5개월 만에 제 산하를 그 정도로 제가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 회사를 분석하고 만약에 사업 설명하듯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내가 이 회사를 안 좋게 소문내고 내 파트너들한테도 이 회사를 중지시켜버리고 더 이상 소개하면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차라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라 그러면 이 진짜 회사라면 내 인생 한번 올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 딱 두 마음으로 제가 2023년 2월 8일날 입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2023년 2월 8일날 입사해서 지금 만 2년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자리에 있고 상무라는 직책까지 제가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올인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회사를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마음속으로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던 회사고 의심을 품었고 이 차트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증도 했고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그 중심에서 저는 계속 모든 걸 다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를 모르는 외부 나가서 코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예, 저처럼. 근데 이 회사가 찐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이제 몇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래프 같은 걸로, 올라가는 추세네, 내려가는 추세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라인 차트라고 또 우리가 또 개발한 게 있는데, 이런 라인 차트로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또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내가 지금 코인을 사야 될 타이밍인지, 팔아야 될 타이밍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타이밍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차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폭락이 왔죠. 최근에 10월 10일 날 엄청난 폭락이 왔습니다. 이 폭락이 오기 전에 저희들은 미리 떨어질 것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다 방어해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고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하고 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맞추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는 100% 수익이야, 이런 거 있죠. 제가 감히 폰지 사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떤 테헤란도에 가서 우리는 AI를 접목해서 엄청난 멋진 봇이 있어. 그거는 매일매일 하루에 1%, 2%의 어떤 수익을 여러분들이 안겨줘. 단 하루도 손실 없이 무조건 매일매일 수익 줘. 이거는요, 그냥 100%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짜 100%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약 70% 이상, 많게는 80% 정도의 확률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EX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합법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자산을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이상한 어떤 코인 같은 걸, 이 코인을 사면 여러분들 대박 날 거예요 라는 어떤 허황된 꿈을 드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한 만든 소프트웨어, 그 보조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그 제공하는 게, 검증된 코인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코인을 아무거나 상장시켜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재단과 확실한 어떤 백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확실한 코인만 상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검증된 코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그 코인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방법, 트레이딩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이 도구를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셔서 돈 버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긴 하는데, 일반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회의 트레이딩 시장인 이 트레이딩 시장에 주목해서 그 보조 차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트레이딩 기회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24시간 열려 있고요. 글로벌 회원들이 막 이렇게 유동성 있게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누군가가 찌라시처럼 픽 주듯이 이렇게 그냥 거래해서 될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청난 많은 세력과 고래라는 게 있는데요. 그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 같은 그런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자본으로 그냥 막 밀어버리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시장도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맞출 수가 있다면, 그 흐름을 맞출 수가 있다면 이건 우리한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작은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상승장, 하락장 모두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게 바로 트레이딩 시장이고요. 변동성, 누군가는 주식보다 너무 큰 변동성 때문에 코인 시장은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 변동성 자체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에서 카드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이 재산 분배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일자리가 없는 현 시점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트레이더라는 직업입니다. 트레이더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쉽게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게 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트레이딩 시장은 제가 눈만 보이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리고 휴대폰 한 대만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업으로는 왔다라고 할 만큼 가장 편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식 정보 수준에 따라 시각은 극단적으로 가립니다. 소위 말해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신규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카카오의 김범수 대주주가 여러분들의 정말 친한 최측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한 통 오거나 만났을 때 몇 월 며칠까지 재미난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좀 주식 좀 사보세요라고 여러분들의 특급 정보를 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대출이라도 내서라도 사야 돼요. 그때 뭔 일이 있으면 그때 팔려라 하고라도.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정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카오의 카자도 모르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카카오 주식 사세요. 내일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살까요? 안 살까요? 미친놈 아니야.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안 사겠죠. 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게 누가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 차트로 만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경험하고 이 차트가 맞다라는 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면서 이 코인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 회원들은 산다는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정보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EX에서 제공한 알고리즘은 그런 정보를 약 70% 이상의 맞출 확률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벌써 8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인이나 어떤 물건을 특정한 이런 물건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정보, 소위 말해 트레이딩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이 보조지표를 검증하시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구독하셔라 라는 그런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차트를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배워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짧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회사에 어떤 가전제품을 만약에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요. 거기에 만들었으면 매뉴얼이라는 게 딸려갑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매뉴얼대로만 작동하면 그 가전제품은 잘 작동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내화, 개인화를 시키신다면 한 달에서 많아봤자 3개월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매일 돈 찍어낼 수 있는 ATM기 같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도 아까 일본 분한테 소개받았는데 그분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건 뭐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믿고 돈을 어떤 회사에 그냥 제 돈을 맡겼는데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불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폰지 같은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소위 말해 성경으로 말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뭐 이런 이제 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돈을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배워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첫 스타트했습니다. 저도 아까 일본 분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지만 저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제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서 저도 제 지인들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 겸 피의자라는 그런 이제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듣고 제가 검증하고 제가 돈 벌고 난 다음에 이제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해서 나만 돈 벌어야 되겠다. 누구한테 소개시켜줬다가 괜히 욕만 얻어먹고 사기꾼 소리 들었는데 이제 난 그런 거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 트레이딩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막상 돈이 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한테 피해줬던 사람, 제가 피해줬던 사람한테도 혹시나 하든 말든 그분의 자유지만 나는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런 정보 안 줬어? 라고 또 혹시 원망 들을까봐 슬쩍슬쩍 던진 게 거의 한 5개월 만에 한 300분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막상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가 맞는데도 맞으니까 이게 입이 떼지다 보니까 제 사업이 커지면서 저도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야 아무한테도 소개 안 해도 돼. 너만 좋은 기술 배워서 너만 돈 벌어도 돼. 이게 그냥 리크루팅 방식이었습니다. 저의 방식이.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데요. 네, 여러분들만 배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우신다면 수익도 만들 수 있지만 저처럼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더 큰 보너스가 와서 시드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제휴한 그런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도 조만간 제휴가 또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5대 좀 큰 거래소들과 지금 제휴를 맺어가지고 원래 트레이딩을 하면요 수수료라는 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원래는 내 돈이 아니고 그냥 거래소 건데 우리 회사 추천 코드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만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우리 회사가 다시 받아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분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트레이딩해도 돈 벌 수 있고 누군가를 소개해서도 돈 벌 수 있고 내가 그냥 거래해서 원래 없어지는 그 수수료도 제가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돈 벌 수 있고 세 가지의 어떤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좀 이따 제가 질문 받을 테니까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 이름을 고야라고 합니다. 고야는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감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고야는 전 세계 선물 시장의 매수 매도의 호가창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 시장이 있고 현물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현물은 제가 이 마우스 하나를 10,000원 주고 사면 이 마우스는 인마이 포켓에서 제가 집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진짜 제 자산이 됩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팔기 전까지는 그냥 제 거라는 거죠. 누구도 못 갖고 갑니다. 근데 선물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제가 이 마우스가 10,000원이라고 했는데 내일 되면 11,100원 할지 또는 9,900원 할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에다가 배팅하는 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이 마우스는 제 게 아니라 이 마우스의 가격에다가 그냥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박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작게는 거래량이 작게 나올 때는 약 10배, 많이 나올 때는 약 20배 정도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그 선물 시장을 우리는 현재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호가창은 뭐냐? 매수세가 많으냐, 매도세가 많으냐,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체결량이 볼륨이 나왔느냐, 그리고 예약자들은 지금 현재 매수할 사람들의 예약이 더 많냐, 매도할 사람의 예약이 더 많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야는 또 세력과 고래들의 지갑의 이동을 감지한다. 이건 뭐냐? 주식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인데요. 주식은 누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 언제 이 주식을 팔지 안 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존재하는 세력끼리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시세 조작을 잘못하다가 걸려버리면 다 쇠고랑을 차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교란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이 블록체인 시장은요, 누가 세력인지 누가 고래인지 지금 사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공개 원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세력과 고래들이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들의 코인을 만약에 거래소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코인이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1달러 같은 그런 코인대로 현금 자산을 거래소로 옮겼다 그러면 그들은 매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코인이 갔냐에 따라 그 코인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알고리즘을 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야는 또 선물시장의 청산 라인을 감지합니다. 소위 말해 이 선물시장은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배팅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제 돈을 잃어버립니다. 소위 말해 홀짝 게임과도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1,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100, 뭐 이렇게 자기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그냥 마음대로 쓰는데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돈이 소위 말해 없어지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 청산되는 가격대가 다 달라져요. 그 라인들을 우리가 다 감지를 하면서 얼마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날아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지하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저희가 또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또 저희가 거래량을 감지하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매수가 나오면서 폭락이 오면 저희 회사 시그널 중에 로켓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폭락하고 있어를 알람으로도 저희가 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 이들이 팔려고 하면요, 어떤 가격대에 매물대가 소위 말해 많이 있는지, 살려고 하면 어떤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또 자금을 많이 걸어놨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코어 차트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점, 저점을 찍으면서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방향성도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야는 모든 코인의 가격 추세를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 테스트 버전으로 내부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속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나 이슈들이 과거에는 이 차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놓고요, 이런 뉴스가 딱 나올 때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지금 더 딥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구가 좀 더 제대로 되면 현재 이제 차트는 유지될지 몰라도 갑자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알람이나 어떤 또 시그널들이 추후에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이고요. 확률은 아주 괜찮게 나오지만 더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여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고야가 이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제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요, 올라가야 내려가 이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자금이 많이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가 내려가를 기계적으로 L이야 S야 이런 시그널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약을 믿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시그널만 보고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차트가 첫 번째 우리 예측 차트가 나옵니다. 스코어 차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위에 있고요, 이 파란색은 우리 회사가 그려내는 차트고, 빨간색은 바이낸스 1위 거래소에서 가지고 오는 실시간 시세 차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아래에서 움직이는데 파란색이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조만간 짧게는 3, 4일, 길면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보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차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런 데이터 중에 일부를 또 가공해서 지금부터 L이라는 시그널이 뜨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거야, S라고 뜨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이제 약속의 이제 영어 스펠링입니다. 그래서 L 1, 2, 3 중에 뭐가 하나 뜨면 최소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또 S 1, 2, 3 중에 뭐가 하나 뜨면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걸 알려주는 추세 차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라는 분들 알기 위해서 색깔로 녹색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빨간색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흰색, 이런 색깔들이 익절 가격, 손절 가격, 여기서 정리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관심 있는 코인을 딱 저장해 놓고 이제 세팅해 놓으면 이 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알람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차트와 알람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트레이딩이 어렵고 왜 돈을 못 버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내가 사면 자꾸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분명히 시그널 보고 했는데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요? 내가 팔면 자꾸 올라간대요. 팔면 더 올라가 버리고. 이거 환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말을 하냐면 나랑 트레이딩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분이 이 시장을 떠납니다. 사실은. 왜?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 시장하고 남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트가 있기 때문에 사더라도요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는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시그널대로 갈 확률이 70%라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샀으면 조금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왜? 좀 더 기다렸더니 진짜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외부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가면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래저래 그냥 손실을 다 봐버린다는 거죠. 이게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죠. 왜 우리 차트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돈으로 XRP, 리플이라는 돈이 만약에 1000원 할 때 만약에 10,000개를 살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 일어났는데 10% 빠질 수 있어요. 최근에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코인은 99%가 빠진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차고 일어났는데 단 30분 만에 99%가 빠져버렸어요. 어떤 코인은 50%. 이 XRP라는 코인도 56% 정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장난 아닌 시장이죠. 그냥 진짜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차고 일어났는데 빠져버렸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10%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자, 제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차고 일어났는데 900만 원이 됐어요. 열자마자 얼마나 승질을 하겠습니까? 분노하고 하루만 더 있다가 살걸,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손해봤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예를 들어 20% 손해보면 더 열받죠. 그때라도 팔걸. 그런데도 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근데 감사하게 다시 본전까지 오면 이거 살았다, 이제 본전이네, 이 정도로 다시 회복했으면 더 오르겠지 하고 또 기다리겠죠. 그러다가 또 오르면 어때요? 역시 나는 잘 샀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돈 벌었어. 근데 뭐예요? 돈 번 게 아니라 끝까지 갖고 있죠. 왜? 더 올라갈까봐. 그러다가 다시 본전되고 또 손해보고, 그러면 뭐예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쭉 빠져버리면 그냥 이제 멘붕 오고 그냥 냅둬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소위 말해 자동 존버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동 존버도 비트코인 같은 거라든지 이더리움 예를 들어 XRP 좋은 코인 하신 분들은 그나마 정보 쪽을 막 뚫어가지고
돈을 그나마 벌거나 손실을 안 봤어요. 근데 남들은 이상한 뭐 픽 뜨듯이 유튜브 보고 이상한 코인 샀다가 막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완전 그냥 깔아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99%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요. 손실 방법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거에 맞자 내 돈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게 이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코인만 하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 회원들은 어때요?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걸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과감하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팔았을 때 진짜 더 떨어져서 800원까지 떨어졌다면 20%가 벌써 날아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10% 정도만 손실을 보고 10%는 손실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것도 돈 번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L시그널을 떴을 때 800원 됐을 때 다시 사면 처음에는 내 돈으로 10,000개밖에 못 샀지만 실제적으로 11,250개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000개를 사는 게 좋으냐? 11,250개를 사는 게 좋으냐? 떨어졌더라도 더 많이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 다시 처음에 내가 샀던 1,000원까지 회복하면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본전일지 몰라도 우리는 벌써 11.5%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낫냐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알려줘서 손실을 방어해주고 더 많은 코인 개수를 사게 해주는 우리 회사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벌면 좋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소위 말해 하루에 뭐 밥값, 하루에 뭐 차값, 요런 정도를 목표로 좀 버시면 어떤가, 요런 이제 목표를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6월 1일날 만들었을 때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XRP라는 가격이 그때 당시는 2.17달러였어요. 2.17달러일 때 하루에 34개씩만 꾸준하게 모아보시면 하루에 10만원 버는 겁니다. 돈을 10만원 벌려고 하지 말고 개수를 이렇게 34개로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항상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제 코인을 모았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만약에 2025년 7월 18일날 이 XRP라는 코인이 3.48달러, 이거보다도 더 올라간 적도 있었죠. 여튼 이때는 벌써 62%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XRP라는 코인을 저는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10만원 벌자고 34개를 목표로 계속 매일매일 만들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더니 갑자기 저는 16만 2천원 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은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이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2배, 3배, 10배도 오를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제가 34개씩 매일매일 꾸준히 모아간다고 하면 저는 10만원 벌자고 시작한 이 사업이 매일 20만원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100만원 버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10만원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나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이런 일이 이 크립토 시장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초대받으신 분한테 왜 중요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로 소위 말해 100만장자죠. 100만장자가 몇 명이야?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알아봤는데 지금 대충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만 해서 24만 1000명 정도가 100만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만장자가 아닌데 그냥 어떤 코인을 자기네들이 존버를 했던, 알고 샀던, 어찌됐든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100만장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100만장자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1억 뭐 4천에서 많으면 1억 한 7천만 원대까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유 그 비싼 거 어떻게 사냐고, 1억씩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건 10만 원도 살 수 있고 100만 원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이 분명히 저는 자신할 수 있지만 1억 4천이 문제가 아니라요, 14억도 15억도 20억도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이 100만장자는 1000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억만장자 정도가 100만장자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차트로 정말 이 코인을 내가 모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국가별 나라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면 미국이 1위고요. 2위가 영국이고 북한이 3위고 중국은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대충은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지만 알 길이 없을 만큼 압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다 없애버려요. 네, 여기 중국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여튼 그 나라는 압수한 이 코인의 목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많은 외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암호화폐를 부정하거나 아직도 비트코인을 못 믿거나 아직도 버블이다. 분명히 이 코인은 없어지거나 꺼진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IT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IT 그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빌 게이츠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윈도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진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질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자산가들 중에는 나는 코인 안 봐. 계속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라들이 모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뭔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북한은 해킹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해킹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해킹 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라든지 개인 지갑을 해킹해가지고요. 어떤 코인을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을 갖고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 뭐가 비트코인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라들이 왜 모으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과 이 S&P 500 지수, 소위 말하면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고요. 누군가는 금에 투자합니다. 최근에 금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뚫어가지고 지금은 또 더 올랐더라고요. 4,200달러가 넘었던데 골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15년 정도의 결과를 보면 S&P 500 지수 15년 동안 600% 정도 올랐습니다. 금 얼마 전까지,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년 동안 150%밖에 안 올랐는데 이달에 갑자기 미친듯이 지금 금값이 오르는데 오르면서 지금 15년 동안 약 292%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63,000배, 63,000배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오를 거다. 그러면 63만 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올라가는 속도와 얘 속도가 어떻게 이제 뭐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9% 구상모는 자꾸 10배 이상을 자꾸 이제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ETF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현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 상품인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코인을 몰라도요. 예를 들어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미래에셋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미래에셋이라는 곳에서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몰라도요. 미래에셋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기관들이 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야 돼요. 돈 받고 안 사면 이 자금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투자하면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벌써 12조 달러나 돌파했다는 게 올해 9월 15일 날짜입니다. 12조 달러입니다. 달러. 근데 이 자금들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지금 수익을 안 낸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스트레티지라는 저기 또 자산운용사도 이 회사만 회원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요. 이 한 회사만 하더라도 63만 개 이상의 어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고객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라도 당선이 되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나올 수 있게끔 법 제정을 하겠다고 양쪽 다 당에서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이 됐던 다른 투자 어떤 기관에서 이 현물 ETF로 나오면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죠. 올해도 분명히 내년에 발표가 되면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만약에 투자할 돈이 있으십니까? 라는 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은
어찌됐든 나는 돈 벌고 싶으니까 여기 와 계시고 누군가를 초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돈을 벌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매달 고정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일부는 딱 나갈 지출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잉여 자금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하면 초대한 분한테 제가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꼭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고정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자금은 진짜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카드값이다, 대출금이다 해서 그냥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는 자금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코인에다가 투자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자금을 그냥 뭐 여유를 부리는 곳에 그렇게 그냥 쓰고 그냥 없어지는 돈인지 또는 저금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는 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럼 나는 돈 벌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회사를 잘 만나셔서 활용하시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회사를 이상하게 보거나 이상한 마케팅 회사로 이제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험 상담은 이 보험 상품 새로 나왔는데 고객님 이 상품 좋은데 내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나왔대요. 이 자동차 이렇게 사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세일하시는 분은 나쁘신 분인가요? 아니요. 건강식품을 여러분들에게 건강조화제라고 이 식품을 먹으면 정말 좋다. 여러분들 건강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아픈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또 소개하는 분들은 나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옷 파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지금 판매하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인플루언서, 소위 말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제품 좋아요, 저 제품 좋아요 막 소개하는 게 그분들은 나쁜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은 먹었는데 효과 하나도 없더라.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효과를 봤대요. 그런 것처럼 나의 상품을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차트는 어떤 거예요? 기술도 알려드리고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방향성도 알려드리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여기 이분들도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도 이런 제품이고 이걸로 돈 번 사람이 있고 이걸로 하면 당신이 돈 벌 수 있고 여기 이 차트를 구독하면 당신 트레이딩 기술까지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뭔가 나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요 글을 만들어 봤고요. 사람들은 최근에는 어떤 일로 수익을 올리는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디지털 관련, 소위 말해 IT 관련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IT 관련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가르쳐 줘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쉬워질지 몰라도 우리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투자하면 또 돈 버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큰 돈을 투자했더라도 본전을 뽑는 데까지는 최소 2년에서 많게는 4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본전이라도 뽑으면 다행이지만 100개가 창업된다면 10개도 성공 못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돈을 쓸데없는 프랜차이즈 하는데 돈을 넣었다가 돈을 날리거나 돈도 못 버는 것보다 만약에 이분들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이 큰 돈을 비트코인에 갖다가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분의 자산이 벌써 몇 배가 늘어나 있으면서 편하게 돈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것부터 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만상 스트레스 받는데 결국은 돈 나는 것도 없고 폐업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진짜 비트코인이 왜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사모으고 있다. 소위 말해 이 국가기관들이 사모으고 있는 이유가 2100만 개의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100만 개만 해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도 벌써 세상에 2000만 개가 나와 있고요. 남아있는 건 코인이 10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지금 매주 채굴되는 양이 약 2000개가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지금 사들이려고 하는 그 수요가 한 주에 3만 개 이상이 사들여지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과 기업들 계속해서 사모은다 그랬죠. 나라들이 계속해서 현물로 인정하면서 ETF 상품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금들이 모이고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저장 수단. 소위 말해 현재도 국가가 현금으로 인식한다. 아까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으로 일부 무역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몰라도 지금 나라들끼리도 일부는 현금, 달러, 일부는 그 다음에 코인 이렇게도 갖고 있고요. 혹시 브릭스라는 국가단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브릭스라는 국가단체는 탈달러화를 선언하는 그런 국가단체입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은 달러를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달러 비중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그런 곳은 벌써 클립토, 암호화폐로 자기네들 나라끼리 벌써 이 무역의 어떤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암호화폐는 더 앞으로도 많이 쓰여질 거고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들과 소위 말해 여러분들의 장롱 안에 아무리 지금 황금 송아지 예를 들어 황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신사임당의 지폐들이 아무리 장롱 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갖고 있어봤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뚜껑을 열어봤자 그 가치가 안 돼요. 소위 말해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제가 비유를 많이 들지만 지금은 만원짜리 한 장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만원짜리 한 장으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원보다 분명히 더 비싸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잉여 자금이 있으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한 논리대로 올라버리면요. 같은 만원을 갖고 있더라도 비트코인 만원치 사고 있으면 나중에 10년 후가 됐을 때 제 말대로 이거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면 이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 수단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자산 사실 제가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10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게를 싣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탈중앙화 자산, 검열이 불가능하고 신뢰 자산이다,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CBD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BDC는 소위 말해 정부가 찍어내는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지금은 현재 지폐를 찍어내지만 이제 디지털 숫자로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CBDC는 중앙 정부가 이제 모든 돈을 진짜 1원짜리 하나라도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이제부터 파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폐공사가 돈을 찍어내잖아요. 소실된 지폐도 많을 거고요. 누가 얼마가 있고 이때까지 얼마를 찍었는데 그 돈이 도대체 누구한테 가 있는지가 정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들어와 있는 돈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단점으로 작용되는 거죠. 만약에 제 자산이 1억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정부가 CBDC 이제부터 시행할 거야. 너 1억 갖고 와. 그러면 디지털로 된 1억만큼 찍어줄게. 1억은 큰 돈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저 정부에 그냥 반납하고 1억치 그냥 디지털 그 지갑에다가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주목하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탈세, 절세, 불법 자금, 이따 비자금 이런 걸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국가가 강제로 시행했을 때 갑자기 그 돈을 내가 제 뒤에 1,0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나 1,000억 있으니까 그래 너 1,000원 바꿔줘라고 내놓을까요? 네. 내놓는 순간 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오히려 그냥 잘못하다가 깜빵을 받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든 정부에 걸리지 않고 내가 한국에서 쓸 돈은 바꾸겠지만 나머지 이 돈은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년 이내에 현금 다 받고 1년 이후부터는 지폐는 인정 안 해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갖고 있으면 쓰레기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전혀 통제도 할 수 없고 전혀 어떻게 간섭도 할 수 없는 해킹도 되지 않는 비트코인으로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에는 수만 가지 코인이 있습니다. 다단계 코인까지 다 포함하면 그 수만 가지 코인 중에 딱 하나 비트코인만 주인도 없고요. 어떤 누구도 통제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코인이 이더리움도 재단이 있고요. 누가 만든지 알고 있고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만 유일하게 어떤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많은 자금들이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겠네라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러면 중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압수한 그 돈과 자금들이 얼마나 많고 비자금들이 있는 사람들 그 당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이런 걸 갖다가 정부가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많은 비자금들은 코인상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다면
왜 내가 이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이 처음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2DC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벌써 저 끝에 보면요. 이 바하마라든지 뭐 자메이카 약간 이제 후진국이지만 벌써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 큰 나라잖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지금 전부 다 시범 운영하고요. 파일럿 단계에 있다는 건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현금하고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행으로 바뀌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출장은 좀 자주 다녔습니다. 중국 출장 가서 우리 회사를 소개하면 나중에 조용히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 내가 위안화로 한국 돈으로 한 10억 줄 테니까 한 코인을 좀 바꿔줘. 100억 주면 바꿔줄 수 있어? 현금으로 줄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수료도 싸지도 않습니다. 한 10% 떼줄게. 15% 떼줄게. 엄청 센 거잖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막 바꿔주고 싶죠. 100억에 10%면요. 바꿔주고 10억 벌어요. 그냥 순간. 근데 그거 잘못 바꿔주면 제가 어떡할까요? 저 중국에서 못 나오겠죠. 네, 그죠? 우리 회사에도 그런 제안이 옵니다. 중국 분들은. 그 뭐냐면 중국의 그런 자금들을 현금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거는 그냥 너무 많고요. 진짜 큰 돈도 어떻게든 그 중앙정부 중국에서 자금을 빼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저들이 시행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자금이 10년 이내에 코인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폭등할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XRP도 있습니다. XRP 코인도 여러분들 주목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XRP 코인도 은행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채택이 된다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은 이 XRP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서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XRP도 엄청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코인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XRP에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외에도 좋은 코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차트 교육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가 이 공무원 월급표인데요. 공무원이 저는 정말 1급 공무원, 뭐 장관분들, 뭐 이런 분들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못 버시더라고요. 저의 생각보다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 배운 것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처럼 우리는 돈을 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공무원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XRP라는 코인을 만약에 10월 1일날 기준인데 38개, 아까 제가 34개라고 했는데 여튼 38개, 넉넉 잡아 40개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요. 공무원 1급의 어떤 초봉을 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고요. 개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자산이 좀 늘어난다면 매일매일 65개만 모아갈 수 있으면 이분들 1급에 2년을 일하시는 정말 이 장관급들, 뭐 국정원장, 뭐 그런 급들의 월급을 여러분들이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코인 개수를 늘리는 걸 우리 차트를 이용해서 잘 못하시더라도 배워서라도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기술을 익히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는 사실 여러분들 초대한 회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그널대로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 1%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어떤 퍼센트를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1%를 꾸준하게만 늘려나가더라도 복리 계산기로 하면 100만 원이 3,700, 500만 원이 1억 8천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돈이 늘려나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같은 100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늘릴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XRP를 늘릴 거냐, XRP의 가치를 만약에 한다면 현금 늘리는 것보다 이 XRP 리플을 늘리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한 2년 반, 900일 정도를 하루에 1%도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좀 작게 더 잡아서 0.5%씩만 만약에 늘리면 100만 원이 8,900만 원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돈이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작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이 꾸준함이 무조건 이깁니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코인으로 만약에 늘린다면 1000개가 꾸준하게 하루에 0.5%가 900일 동안 돌아가잖아요. 89,000개가 돼요. 1000개가. 근데 시세가 만약에 1,000원이면 그냥 그대로죠. 8,900만 원. 그런데 시세가 3,000원이 된다면 원래는 8,90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게 2억 6천이 되는 거고요. 5천원까지 가버리면 최근에 5천원 찍었었죠. 찍었다가 지금 조정받지만 5천원까지 가면 4억 4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만약에 만원이 되면
그냥 8억 9천이 되는 거고요. 더 기대돼서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오르면 이 자산이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코인 자산을 여러분들이 늘리다 보면 세상의 시세를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등을 얻고 자산을 많이 불릴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서가는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니까 트레이딩 실력 쌓이고 시드머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디플레이션 어피라고 그랬죠. 갖고만 있어도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디플레이션 자산을 계속해서 추천해 드릴 거니까 그 화폐가 늘어나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수익, 거래소 레퍼럴 수익, 마케팅 수익 가져갈 수 있고 경제 은퇴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이 꿈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마지막까지 이제 뭐 마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표는 원래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저의 목표는요. 저를 몇 살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5세 때가 되면 저는 경제 은퇴하겠다라고 저는 20대 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부터 해서 약 한 30년 정도를 내가 고생하면 나는 완전 자유로운 경제 은퇴를 하면서 나는 이런 라이프를 살 거야 라는 걸 저는 20대 때부터 꿈꿔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 뭐 시간이 많으면 제 웃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정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생고생해서 모았던 이 수억의 돈을 진짜 제가 뭐 어떤 소개 같은 거 좀 잘못 받았다가 정말 돈을 날려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55세 때가 됐을 때 내가 경제적인 은퇴를 내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울감이 좀 되게 빠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 들어와서 그 꿈을 다시 꾸게 됐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 네 수중에 뭐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돈을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쓸 때 필요할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경제 은퇴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목표했던 꿈이 뭐였냐면 30년을 고생해서 내 자산을 50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가 원래 제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 20대 때 꿈을 저 되게 크게 꿨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어찌 보면 1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모은 것도 20대는 다 혈기가 있으니까 그랬을지 몰라도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튼 모아냈는데도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저 여기 들어와서는 뭐냐면 내가 이달 말에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면 뭐 지금 만들면 되지. 뭐 트레이딩 몇 번 해서 만들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경제 은퇴가 돼버리는 거죠. 왜? 내가 이달에 1억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집중해서 1억 만드는 거예요. 내 자산이 좀 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달에 나는 100만 원이 목표야. 200만 원이 목표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런 약간의 어느 정도 그 만들 수 있는 시기만 있다 그러면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걸 이룰 수가 있다면 경제 은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은퇴 벌써 우리 회사에서는 한 분이 1000억을 넘게 버시고 은퇴 한 분이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후발주자로 지금 100억 도전, 200억 도전 지금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회사랑 함께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 얘기는 제가 하지 않지만 그걸 잘 활용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말인지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은 이 시간에 이제 조금 시간을 더 오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내가 이걸로 트레이딩에서 뭐 오늘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경제 은퇴를 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와 1년, 2년, 3년을 갔을 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제가 이제 저 차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